안녕하세요. 이제19과 상동고 1학년 담당 장은영입니다. 학생들이 엊그제 중간고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또 시험이냐는 학생들의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상동고 1학년 기말고사 내신 대비 전략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동고 1학년의 내신에 관한 정보를 같이 살펴본 후 이제19과의 상동고 1학년 재원생들의 성적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면 상동고 1학년 내신 1등급은 심화 적용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과 달라서 각각 학교의 시험 유형에 맞게끔 학습을 해야지 그만큼의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상동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을 적용한 학습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상동고 내신은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중간고사 지필 30%, 기말고사 지필 30%, 수행평가 40%가 반영이 됩니다. 중간고사 때 수행평가가 토론 개요서 발표하고 토론 활동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얼마 뒤에는 단편 소설집을 읽고 거기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내신 시험의 경향을 보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중간고사 때의 범위가 8단원의 중세문법과 현대문법, 그리고 9단원의 소단원 하나인 토론이 들어갔는데요. 결과는 만점자 4명, 그리고 낮은 점수의 감점자가 8명, 그래서 최소 1등급 컷을 95점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토론이라는 단원도 이 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동고 1학년 내신 1등급의 중요 포인트는 심화 적용이다 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며, 지금까지의 총 3번의 시험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외부 작품의 시 2편과 선시의 외부 작품들이 출제되었고, 1학기 기말고사에는 신문기사 2편이 출제되었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새로 처음 보는 토론의 지문이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나 2학기에 계속 시험 유형을 보았을 때 모두 고르시오의 이런 유형의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동고의 내신은 이런 주어진 시험 범위에 아무리 충실하게 학습을 한다 해도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고득점을 하기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예상 범위는 국어 A에서는 비문학 8지문 정도를 출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올림포스와 같은 교재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단원이나 10단원에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6단원의 고전 작품이나 10단원의 주를 이루는 현대 작품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연계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폭넓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생 성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안내해드릴 수업에 대한 신뢰성을 얻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원생들의 성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심을 담아서, 세 번째는 이런 좋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전교에서 227명 중 우리 재원생들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나누어 봤을 때 우리 재원생들의 33%가 90점 중후반, 그리고 초반에 17%, 그리고 80점 후반이 17%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 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기말 때만 좀 더 열심히 해준다면 모두 다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1등급, 2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점수나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속해 있는 60%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학생들 모두 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성적이 이번에 향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수업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대비 수업은 최소 6주에서 6회 또는 7회 정도의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반부인 1주차, 2주차에는 교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기본을 적용을 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기본 이론들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때 사용했었던 교재인데 교과서상으로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 때 활용했었던 이런 중세문법 자료를 함께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든 형태소를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한 제 주석지를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과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모든 기본이 좀 탄탄하게 잡혔다라고 하는 후반부에 들어가며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습을 점검하고 저 또한 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주차, 7주차 뒤쪽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기를 했었던 그리고 학교의 수업 때 이용했었던 필기 내용의 빈칸을 뚫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부족함 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복습의 절차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수업 때에는 총 복습은 물론이고 2개년 이상의 기출문제, 상봉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6주의 시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매주 수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클리닉, 세 번째는 수업 영상입니다. 먼저 복습 테스트와 확인 테스트는 수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을 하면은 이 전주에 배웠었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3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에는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수업 내용을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가져가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내신 기간 동안 매주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 때 학생들이 오면은 이런 간단한 OX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권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심화 적용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학생들이 채점을 하고 오답풀이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1대1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질문 같은 것들을 이 시간에 모두 다 진행할 수 있다고 봐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업 영상입니다. 매주 내신 수업은 이렇게 밴드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고 그 상동고 1학년 밴드에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업의 풀 버전이 아니라 딱 강의실 수업만 듣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실 수업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편집을 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뭔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거나 혹은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학습을 할 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내신 대비 또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고사 때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했었고 이것이 어떻게 중간고사의 시험과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험의 19번 같은 문제입니다. 토론의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내신 대비집이나 이런 클리닉 또는 심화 문제 적용 학습을 통해서
OX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또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는 22번의 객관식 문제인 것을 저희는 내신 대비 기간 때에 이런 주관식 문제의 유형으로 같은 것을 통해서 풀어봤었고, 논술형 4번과 같은 이런 문제 해결 방안과 같은 것들을 적는 이런 주관식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봤을 때 학생들이 논술형을 쓰기 귀찮아하거나 서술형 풀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논술형이 객관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객관식을 논술형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세문법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분석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중세문법이 보기가 굉장히 많이 제시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잘 풀어줘서 좋은 결과를 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문법의 문제인데요. 피동문은 들어가지만 사동문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학교 선생님께서 하셨지만 피동문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하는 거는 사동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고, 사동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학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 이 캡처본은 수업 때 이용했었던 교재의 일부를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있었던 예시가 그대로 선지에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틈없는 학습 전략을 통해서 기말고사 또한 열심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